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기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한중현이라는 또 아주 새로운 루키, 우리 최고의 전문가 탄생을 우리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분이 갖고 계신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최연소 그리고 최단기 그리고 최고의 어떤 수익률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최고의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지금 응집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우리 한중현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악수로 먼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뵀는데 엄청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최연소라는 또 네.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단기라는 또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일단 본인의 어떤 소개부터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중현입니다. 그동안 이제 웹캠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참 감개무량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전문가들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그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 같아요. 그래요. 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연소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최연소인지 그게 좀 감이 안 와요. 지금 보통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경제TV의 많은 전문가분들의 평균 연령을 좀 따져보면 50대 한 중반 정도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평균입니다. 네. 더 있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고. 우리 한중현 파트너는 어떻게 되시나요? 2832 2832? 그 사이. 28에서 32 사이. 그 사이예요? 네. 그럼 20대세요? 30대세요? 그거만 한번. 30대입니다. 30대 네. 초반. 엄청나네요. 30대 초반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시작은 2010년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한 2년? 그쵸. 그렇죠. 12년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시면은 학창 시절에 그냥 계속 주식 하셨다는 계속 거예요. 갔습니다. 이러면 또 제가 과거가 궁금해지죠. 전공을 혹시 이쪽 뭐 주식과 관련된 쪽으로 하신 건가요? 정말 우습게도 음. 전공은 법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법학, 네, 네, 뭐 맞습니다. 변호사 되고, 네, 판사 맞습니다. 되고. 네네. 그러다 이쪽으로 오신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주식이 좋아서 네. 돈 버는 게 좋아서 이 바닥에 들이게 됐고 그러다가 나 혼자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되게 법학이 네. 법이 주식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자본시장법을 아는 건 조금 되는 것 같긴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주식은 뭐 어떤 분야를 가든 사실 주식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뭐 그죠. 법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최연소 한국경제TV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 와우넷의 최연소 전문가가 됐지만 와우넷도 최단기 성장 단시간에 성장을 했다고 해서 오늘 또 이 시간이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단기에 어떤 성장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제 런칭한 지가 이번 주로 3주 차인데 3주, 네. 3주 차. 아직 3주가 다 되진 않았지만 3주 차인데 이제 시청자 수가 700명을 달성했습니다. 3주 만에. 네, 3주 만에. 엄청나시네요. 네. 그 비결은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 그 열심히 했습니다는 이제 겸손한 운동선수 버전이고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중현 파트너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지 궁금해져요. 아무래도 네. 예능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이거 어차피 유튜브니까 뭐 저희 편안하게 말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전문가 분들이 안 갖고 계시는 좀 덜 갖고 계신, 안 갖고 계시는 아니고요. 덜 갖고 계신 젊음이란 키워드를. 젊음. 지금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과 죄송합니다.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젊음. 왜냐면은, 워낙 젊으시니까, 젊음. 또 있을까요? 그 젊음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전문가분들에 비해서 음. 체력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장중 방송부터 장마감 방송, 새벽 방송까지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젊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뭐 비주얼도 외모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소리도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신데 아시죠? 한국경제TV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력이 안 되면은 이 짧은 맞아요. 시간에 요런 기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분명히 그 안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뭐 젊음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분명히 실력이 좀 내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네. 하나씩 여쭤보는데 이 전문가가 보시기에 우리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2분기 남은 우리 하반기 시장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4월 21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4, 5, 6 그렇죠? 5월, 6월 그렇죠. 두 달 5월, 6월 두 달 남은 남았죠.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왜냐면 1분기 때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2분기는 엄청날 것이다. 뭐 3월 말부터 4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월 시장도 사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네. 차지 않았었고요. 그쵸. 2분기 힘들었죠. 때는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는데 어떤 전망 예측하시나요? 솔직히 그 정도로 희망적인 전망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 네네. 정도의 희망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거랑 비교해서 1분기가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고 네. 일단 많이 힘들었어요. 음. 그거에 비해서는 2분기랑 그리고 하반기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결국은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있는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렇되 이제 좋은 시나리오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게 되면 이제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래도 2000년대, 2020년, 2021년대 그때 이제 코스피가 4천 간다, 5천 간다 이 정도의 전망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1분기보단 나을 거다. 1분기보다 나은 1분기보다 나을 될 것이다. 자, 네. 자 그러면은 2분기 우리 시장을 이끌 섹터는 어느 섹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IT랑 2차 전지 쪽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 IT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여쭤볼 텐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작년에 엄청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사실은 다시 리사이클이 다시 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단순히 음. 너무 짧으니까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회사들이 네네.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실적 개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그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얼마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도까지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업황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기간들이 과거에는 뭐 1년, 2년 이렇게 걸렸다면 최근에 이제 테크의 발전으로 네. 그 기간들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조정이 짧았으니 아직은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는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본 후에 들어가야 된다 보시나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다. 그래요. 하긴 요즘 또 2차 전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예를 들어 LNF 같은 경우는 막 신고가를 향해 가니까 어느 정도 그죠. 너무 높이 올라와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뭐 이런 그리고 또 199,000원에서 24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쉬지 않고 네, 달려요. 얼마 안 걸렸죠. 그런 거 보면은 좀 겁난다. 제 성향입니다, 이거는. 겁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분명히 좀 들어가도 네. 상관없는 네, 그런 네. 타이밍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IT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IT 반도체, 쪽을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먼저 그래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IT 섹터가 음. 어쨌든 그냥 단순한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최근 1년 동안 네. 그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하반기였죠.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이 네. 이제 일시적이라고 했던 물가 이슈, 그러니까 물가란 즉 이제 비용 이슈였죠. 비용 이슈가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것 네. 때문에 한 1분기까지도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만 해도 생각을 해보시면 코스피가 4천 간다, 5천 간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대치가 되게 높았거든요.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숫자들, 그러니까 실적들이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적들이 못 따라간 이유는 이제 매출 성장은 생각보다 더딘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즉 비용 이슈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나온 것들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작았거든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는 높아질 이익을 이미 가정을 하고 기대치가 선반영했다는 얘기죠. 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는 여기 있는데 실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현실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이만큼이 발생한 게 그게 작년 좀 시장 자체가 힘들었던 이슈였고 네. 거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좀 힘들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그 작년 하반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작년 4분기 시장은 어려웠지만 시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일반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매매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메타버스란 정말 걸출한 테마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메타버스 있었죠. 그 이 테마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유입된 젊은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 종목만 계속 매매를 했어도 웬만하면 다들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또 시장은 빠지고 있었으니까 빠지는 시장 대비 본인의 성과는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어렵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작년 4분기만 해도.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1분기 넘어오면서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된 거죠. 올해 1분기 또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란 테마가 또 새로 형성이 그렇죠.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메타버스 테마랑은 조금 다르게 끌고 가는 테마 하나를 쭉 끌고 가는 그런 걸출한 그런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석유나 변동성이 엄청 심했던 석유, 네. 석탄, 뭐 가스, 뭐 최근에 이제 식료품까지 하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A 그렇죠. 갔다 B 갔다 C 갔다 D 갔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년 그를 생각을 하면 네. 쭉 그냥 갖고만 있어도 수익을 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면 주도 섹터가 있었다면 네. 이번 1분기 때는 주도 섹터 큰 인플레이션이란 테마는 있지만 그 중에서 주도 섹터가 정말 빠르게 순환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걸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도 우리 시장은 주도 sek터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시장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한 3분기, 4분기 뭐 올해 안에 좀 이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게 정리될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물가의 레벨, 지금 이 비용의 레벨이 과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마냥 또 그렇진 않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엄청 헷갈려요. 제가 지금 네.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두더지 잡기처럼 네. 어느 섹터가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그랬다고 하나의 섹터를 딱 정해놓고 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올라오면 딱 잡을 수도 없는 일인 그쵸.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서야 조금씩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냐면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 걸출한 테마가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익 추정치들이 하향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 2021년 실적 시즌과 네.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작년에 미뤄왔던 이익 추정치 하향을 이제는 슬슬 비용에 반영하고 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네. 비용을 반영한다는 거는 그만큼 눈높이를 일부러 좀 자의적으로 내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작년만 해도 이만큼이었다면 이젠 시장의 눈높이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 네. 실제 이익이 이만큼만 나와도 이제는 어닝 쇼크로 안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조금 퍼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요. 그 과정이 최근 1분기가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좀 펼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IT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크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또 주린이라고 그쵸, 불리시는 그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신 게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쪽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솔직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 재밌는 게 네, 작년이었나요? 지난해 네, 삼성전자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도 그날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요. 요번에도 1분기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도 그날은 주식은 또 빠졌어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실적이 좋으면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오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음,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뭐 선반영이 됐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삼성은 실적과 함께 가는 회사가 아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음. 있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해져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네네네. 드리면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절대치가 잘 나온 건지 상대치가 잘 나온 건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수 절대적으로는 있겠네요. 잘 나왔어요. 절대적으로는 네네.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음. 그 절대치를 상회하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 기대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아. 시장에선 그렇게 좀 역대 나쁘게 최고의 네, 실적이란 말이 나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 확실히 기대치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저 네. 말씀을 네네. 이어가면 이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핵심적인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논쟁이 있긴 해요. 네. 근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은 수요가 더 안 좋냐, 공급이 더 안 좋냐 거의 못난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어제였죠? 그 최근 모바일 디램 쪽부터 가격이 반등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수요는 이제 살아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황의 확인이 필요해서 음. 비록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네.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하단인 건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단이니까 자신 있게 지릅시다. 네. 이러기에는 확인해야 될 업황들이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타이밍에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차라리 소부장 쪽을 소부장 보자. 쪽으로. 좀 그런 의견을 제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부장 쪽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전에도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네네.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소부장이 쭉 그죠. 움직여주고 그럼 지금까지도 네. 계속해서 소부장 위주로 시장은 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삼성전자나 소부장 업체들이 네네. 좋아지는 사이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고 그 안에 장비를 넣고 그렇죠. 그 장비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소재들이 들어갈 때 소부장 쪽의 이익이 좋아지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올해 2022년 연간 증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정한 건 없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났고 네. 지금 4월도 거의 지나갑니다. 네. 이때 동안 사실상 논 거거든요. 근데 그럼 남은 5월부터 12월까지 2022년의 증설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빡빡하게 장비를 입고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P3가 이제부터 좀 들어간다. 그럼 이제부터 5월부터는 거기에 장비가 입고된다. 이런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관련주들이 하나씩 둘씩 뜨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지금부터 그럼 소부장 관련주들을 네. IT 소부장 관련주들을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IT 소부장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거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고르는 것보다는 소부장 쪽을 고르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아까 네. 제가 초반에 드린 질문 중에 하나인데 2분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2분기를 이끌어갈 주요 섹터는 IT 소부장이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쵸. 그렇죠. IT 소부장이 될 것이고 그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죠. 거고. 그죠. 그렇다면 IT 소부장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까요? 3분기까지는 갈까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이 IT 소부장의 힘을 빌어서 좀 활기를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봐도 충분히 가능한 게 심지어 이제 IT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네네.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거는 반대로 살 음. 때도 IT부터 산다는 건데 네. 지금 그렇게 보아하니 IT 쪽들이 밸류에이션들이 굉장히 다들 낮아서 언제든지 튀어도 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요. 그럴 때 만약에 외국인들까지 같이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보시면서 그래? IT 소부장 이제 가야 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IT 네. 소부장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건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저희가 네. 이제 탑픽 종목은 잠시 후에 여쭤보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기술적인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네. 일단 근본적인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좋습니다. 소부장 쪽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증설 요구량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 업황이랑 무관하게 갈 수 있다. 원래 소부장은 메모리 그렇죠. 업황이랑 같이 동행한다는 게 정설인데 그거랑 무관하게 갈 수 있다는 게 3월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보다 더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특히 올해 사활을 걸고 있는 중화권 이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중화권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세게 잡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익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 딱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모아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종목도 여기서 오늘 소개해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시면 네. 또 이거 시청하신 분들께서 우리 한중현 파트너를 또 잊지 않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종목 소부장에서 좀 어떤 그래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업황이 돌아 나온지 안 돌아 나온지 정확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네네. 좀 최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렬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종목을 골라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중화권에 납품을 하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네. STI 이런 STI. 종목들이 조금 장비 쪽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 STI 네. 저희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2분기 이후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는 IT 소부장 위주로 갈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과 STI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도가 높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중현 파트너와 뭐 인사 겸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섹터와 종목까지 한번 여쭤봤는데 오늘 함께 하신 이 시간 어떠셨는지 감상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직도 너무 떨려요. 아, 너무 두근두근하고 너무 떨립니다. 아직도. 그래요. 좋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본 적은 없으시죠? 우리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버전인데,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사실은 요즘 감성은 아니죠. 하지만 또 이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인사를 카메라를 보시면서 한번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런칭 첫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다른 전문가분들이 안 하시거나 못 하신 것들을 올해 내내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고합니다. 우리 한중현 파트너 와운의 최연소 최단기 인정을 받은 우리 한중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느낌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피라는 말 아시죠? 이 젊음이 가장 무섭고 뜨겁다. 무섭고 뜨거운 이유는 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젊음은 그냥 무턱대고 젊음 하나로 덤비긴 하는데 우리 한중현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그냥 젊다고 덤비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딜까요? 탈무드에 나온 속담인가요? 기회의 신의 앞머리채를 잡아라. 뭐 그런 속담이 좀 생각나게 하는 우리 한중현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와우넷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중현 파트너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랑과 많은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중현 파트너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